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기 3회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부터 가보도록 할 건데요. 페이지가 이제 48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정적 전압을 120V 줬고요. 60Hz 변압기에 무브화 입력을 줬네요. 80W. 요게 이제 철손 값이라고, 철손의 와트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무브화 전류가 1.4A. 이 변압기에 여자 리액턴스를 물어봤네요. 몇 옴인지. 조금 이제 까다로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변압기에 여러분들 여자 회로를 그려봐야 돼요. 변압기 여자 회로를 그리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R과 리액턴스의 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병렬 형태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2차는 이제 개방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1차 전압이 존재하고 여기 1차 전류 또는 무브화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서 전류가 쪼개지겠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철순의 전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자속을 만드는 실제 자화 전류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여기 L이니까 여기에 존재하는 값이 여자 리액턴스가 되는 거죠. 이 값을 구하시는 거야. 그러면 요 리액턴스의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단 요 I파이는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 값이니까 병렬에선 전압이 다 같아. 그래서 I파이라는 놈은 R분의 V니까 R 대신에 누가 와야 돼? 리액턴스가 오면 돼요. 옴에 와야 되니까 옴. X 제로분의 여자 리액턴스분의 1차 전압 V1을 잡아주면 요걸 두 개 값을 나누면 자화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리액턴스야. 여자 리액턴스 값이 필요하니까 자리를 바꾸시면 I 파이분의 V1 하시면 돼요. 자, V1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줬어요. 정極전압 줬잖아. 1차 전압. 그래서 이게 120V가 되시는 거야. 그럼 문제는 얘가 문제가 되는데 얘를 구해야 돼, 여러분들이. 안 줬어.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들어오는 전류는 요 두 놈의 벡터, 합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I0 값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로트에다가 철순의 전류의 제곱 플러스 자화 전류의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게 필요한 거니까 이 양을 하게 되면 자, 로또에다가 I0의 제곱 마이너스 철순의 전류의 제곱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I0의 제곱값은 줬거든요. 무브화 전류, 1차 전류. 그래서 얼마 줬냐면 1.4A, 1.4의 제곱 잡아주시고 문제는 얘네 철순의 전류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 P라는 놈은 V에다가 I를 곱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 1차 전압이 존재하니까 1차 전압에다가 철순의 전류 II를 곱하면 요게 바로 무브화의 입력 철순의 와트 값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구할게요. 자, 철순의 전류 II는 V1분의 무브화의 입력 철순의 와트 PI가 되겠죠. V1은 줬어. 120V. 그러면 철순의 와트 무브화 입력은 줬어요. 80W 줬어.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나눠주시면 돼. 요거 나눈 게 얼마 나오냐면요. 120분의 80 하면 0.67A 나와요. 그럼 구한 거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넣어야죠. 0.67에 제곱을 하시면 돼. 자, 이걸 눌렀을 때 I파이가 얼마 나오냐면요. 자화 전류가 1.23A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여기다 넣으시면 돼. 1.23. 그래서 120을 1.23으로 나눠주시면 대략 97.65옴이 나옵니다. 요렇게 푸시는 거야. 자,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정답은 어쨌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들어가고요. 42번 문제는 서버모터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어요. 자, 2번에 보시면 직류 서버모터에 비하여 교류 서버모터의 시동 토크가 매우 크다고 그랬는데 기동 토크는요. 교류보다 직류가 더 큽니다. 매우 크죠. 자, 보통 큰 게 아니라 이제 매우 크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그래서 이제 스태핑 모터나 서브모터가 가끔 이렇게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많이 변형돼서 추가돼서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상에서 해결을 좀 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를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해설 보시면 좀 벡터도가 들어가 있고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요거를 한번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상변압기 2차 측에 EW 상만을 반대로 하고요. YY 결선을 한 경우에 2차 상전압이 이 U가 그러니까 R상, S상, T상이 얘기하는 겁니다. 120대 위상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70V, EV도 70V, EW 70V라고 했을 때 2차 각각의 성간전압을 구하라는 거죠. UV. 그러니까 U가 R, V가
S죠. 그러니까 R상과 S상의 성간전압, 그 다음에 S와 T상의 성간전압, T상과 R상의 성간전압을 각각 구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원래 벡터도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원래 벡터도를 그리면 여기가 이 U가 되는 거고요. 120도 이상 차니까 이게 이 V가 될 거고요. 120도 이상 차니까 이게 이 W가 되시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120도 이상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상이.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 놈을 갖다 변형해야 돼. 어떻게 변형해야 되냐면 이 U는 그대로 가고요. 이 V도 그대로 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 EW상이 반대로 돼 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요 상태로 벡터도 요 상태를 가지고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성간전압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로 갔을 때 누구부터 구해야 되냐면 VU-V 요거를 구할 거예요. 요거를. 근데 요 V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VU잖아요. 이게 EU라고 보시면 되고 VV잖아요. 이게 E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조건은 처음에 EU, EW, EV 이렇게 E로 줬는데 문제 보기에서는 또 V로 줬어. 그러니까 V나 E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요거에서 요거 성간전압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다시 쓰면 저는 이렇게 쓸게요. 자, VU 플러스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VV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벡터도니까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놈이니까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러면 VU가 이 U니까 요거는 원래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게 누구냐면 VU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 EV가 원래 요 밑으로 가는 건데 요렇게 이쪽 대각선으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VV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얘가 누구야? 마이너스 V의 V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두 놈의 합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대각선 방향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딱 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걸 딱 선을 하나 내려 긋잖아요.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크기가 같아. 여기는 30도가 되거든요. 그럼 얘가 얼마야? 요 놈의 크기가 아까 70V라고 그랬잖아요. 문제 조건에 70, 70, 7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 70에다가 곱하기 요렇게 돌려주면 끼인가 코사인 30도가 될 거고요.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몇 배? 2배. 한 변의 길이에 2배 때리면 돼.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요 놈이 2분의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하고 얘 약분하면 70 루트 3이 나와요. 그럼 이 70 루트 3을 딱 계산기 누르면 121.2V인가요? 네, 이게 나와. 그래서 하나 구한 거예요. 이제 하나.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구할게요. 두 번째는 뭐 구하라는 거야? VW. 자, 이거를 V라고 쓸게요. 자, 조건, 보기에 있는 것처럼 써드릴게. VW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성간전압의 크기를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어. VV 플러스 마이너스 V의 W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벡터도로 또 그려보면 자, 여기에서 보셔야 돼. 그럼 VV는 원래 방향으로 갈 거고요. 이렇게 VV가 갈 거고, 자, VW인데 얘가 플러스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 방향,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 이렇게 반대 방향. 얘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VW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합벡터를 구하면 요만큼의 크기가 되시는 거예요. 요만큼의 크기. 원래 평행사 변형에 이제 대각선 길이를 공식으로 이제 넣어서 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원래 이 방향이 이 U의 방향인데 방향만 반대로 된 거잖아.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얼마였냐면 70이었으니까 당연히 요 놈도 구해보면 70V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렇죠? 네, 방향만 반대가 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건 뭐예요? W네. VW 다시 U가 되는 거죠, U. 그죠? U입니다, U.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VW 플러스, 자, 마이너스 V의 U가 되겠네. 자, VW는 요거네, 요거. VW는 요렇게 아랫방향, 요 대각선 아랫방향 요거 될 거고요. VW. 그 다음에 마이너스 VU잖아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면 이 방향, 반대 방향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자, 그럼 요것도 구해보면 요렇게 해서 나오겠네. 요게 바로 그러니까 VW 다시 U 성간전압이 되는 겁니다. 요놈과 요놈의 성간전압이 되겠죠.
근데 얘는 누구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얘가. 결국엔 봐봐요. 요 놈이잖아. 이 V잖아, 이 V. 그럼 이 V 아까 얼마였어? 70V요. 그래서 얘도 70V 나오는 거야.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121.2V. 그죠? 어디 사이에? UV 사이에 걸리는 성관전압. 얘는 70V. 어디? VW 사이에 걸리는 성관전압. 얘는 70V인데 어디? WU 사이에 걸리는 성관전압을 그걸 각각 구해본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 되는 거죠. 1번. 여기다 쓸까요? 1번. 121.2, 70. 그 얘기입니다. 자,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답만 보세요, 답만. 나오면은 잘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이런 것들 이제 답만 체크해서 보시는 게 더 수월합니다. 자, 44번 가볼까요? 극수가 8극이고요. 중권이라고 줬네. 중권에 밑줄 그셔야 돼. 그게 중요한 얘기죠. 중권은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야? 병렬의 루수하고 극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중복돼서 같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요. 파권은 쪽 곱하 2. 언제나 2개. 그 얘기였죠. 총도체수 960줬고요. 자속이 0.04해버. 회전수 400rpm. 유기기전력 물어봤네. 자, 발전기 유기전력식은 요거잖아요. A분의 P자 파이에 자, 60분의 N 하시면 돼. 그럼 중권이니까 약분이 되고 나머지만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Z가 총도체 수인데 960을 줬고요. 자속 파이가 0.04. 회전수가 60분의 얼마예요? 400인가요? 예.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256V 하고 나옵니다. 정답 1번 되겠죠. 다음 45번 갈게요. 45번은 삼상유도 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2배로 했을 때 그 최대 토크가 어떻게 변하냐요. 우리 유도기에서 보시게 되면 최대 토크의 값이 실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EX2분의 E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최대 토크 시의 슬립의 크기를 갖다가 토크가 최대가 될 때 슬립의 크기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최종 최대 토크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2차 저항은 없어요. 그래서 슬립하고 2차 저항은 사실 이제 비례 관계가 성립되고요. 최대 토크 값은 2차 저항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비례 반비례. 문자가 아예 없잖아요. 분모 문자. 그래서 얘는 항상 일정해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일정하다 또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저항이 2배 증가하면 슬립은 2배 증가가 되는 게 맞는데 최대 토크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에 변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가면 2차 저항이 증가되면요. 기동 전류가 감소합니다. 기동 시의 기동 전류가 감소하고요. 왜냐하면 저항이 증가한 만큼 반비례니까 전류는 감소하게 돼요. 그 다음에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1-S-NS니까 슬립이 2배 증가하면 회전수는 감소해. 그러다 보니까 기동 시에 토크가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왜? 토크하고 회전수는 항상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수가 감소하면 토크 증가하는 거야. 요런 세 가지 경우에 이제 2차 저항이 변했을 때 그거에 따른 기동 전류, 회전수, 토크도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46번 갈게요. 자, 46번 문제는 이제 아까 위상 특성 곡선 1회 때 1, 2회 통합 시험 때 문제풀이 해드렸는데 똑같은 얘기고요. 동기전동기에 일정한 부하를 걸고 계좌 전류를 0A에서부터 계속 증가시켰을 때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IA는 전기자 전류. 자, 이게 이제 동기전동기 동기조산기의 위상 특성 곡선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V곡선이라고도 아까 잠깐 얘기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전기자 전류 IA, 이쪽이 이제 계좌 전류 IF입니다. 자, 여기 코사인 세타 역률이 항상 1인 지점이라고 했고요. 각각에 대한 출력값을 그리면 이러한 V 형태가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 P1, 여기 P2, 자, P3라고 했을 때 여기가 최저점이죠. 여기가 최저점이죠. P3는 여기. 그래서 P1의 최저, P2의 최저, P3의 최저점. 이 부분이 다 얼마? 역률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역률은 1이 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죠. 2번. 그 다음에 아까 추가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여자 전류 증가하면 진상의 콘덴서, 여자 전류 감소하면 지상의 리액터 작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문제는 3kV 3000에 200V 변압기에 단락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이 120V, 동선이 150W라고 했을 때 퍼센트 저항 강화 물어봤어요. 우리 퍼센트 저항 강화를 이제 퍼센트 할 또는 P라고도 하는데 공식이 두 가지가 있죠. 자, V1N분의 I1N에다가 R1 곱하기 100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식이 뭐냐면 변압기 용량 Pn분의 동선의 PC 곱하기 100이라는 공식이 있죠. 자, 지금은 요거 가지고 구하셔야 돼. 변압기 용량이 3kV니까 3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고요. 동선은 얼마 줬냐면 150 줬어요. 그래서 요걸 구하면은 자, 5%가 나옵니다. 5%.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죠. 3번.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를 볼게요. 48번. 자, 48번 문제도 조금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데, 전격 출력이 50kW 줬습니다. 우리 출력은 이제 P0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극에 220V, 60Hz 줬고, 삼상유도 전동기가 전부와 슬립이 0.04를 줬어요. 그 다음에 효율이 90% 운전되고 있을 때 틀린 거 물어봤네요. 자, 2차 효율을 먼저 첫 번째로 구해볼게요. 2차 효율. 그럼 2차 효율은 1-S 곱하기 100이니까 자, 1-0.04에 곱하기 100을 하면 96%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92%라고 했죠? 벌써 찾았어. 1번이 답이에요.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는 뭐 물어봤어? 1차 입력을 물어봤는데 우리 효율식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원래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1차 입력분의 자, 2차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물어봤으니까 1차 입력은 뭐야? 1차 입력은 효율분의 자 2차 출력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효율이 얼마 줬냐면 아까 그 90%였나요? 90%. 그럼 0.9분의 2차 출력이 50이죠?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 얼마? 55.56kW 하고 나옵니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차 동선인데 2차 동선은 이제 P2C잖아요. 그래서 SP2로 구하시면 되는데 자, 슬립은 0.04 줬고요. 문제는 얘를 안 줬어요. P2를. 그래서 자, 이 P2가 입력이잖아요. 입력. 그래서 P2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1-S분의 P0 요걸로 구할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출력 공식을 보게 되면 1-S에 P2라는 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항해서 P2를 표현한 겁니다. 그럼 1 빼기 0.04에다가 P0가 아까 50이었죠? 그래서 이거 누르면 52가 나올 거예요. 52kW. 자, 그럼 P2도 52.08이니까 맞고요. 여기다 51을 이제 넣어서 곱하시면 되는 거야. 곱하기. 그럼 요거 이제 0.04에 52 곱하면 얼마 나오냐면 2.08 나와요. 2.08.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공식을 다 하나하나 대입해서 푸셔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 식만 하나 알고 있다 그러면 바로 맞출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49번 문제, 자 여기서 해결을 할게요. 49번은 단상유도 전동기를 이 전동기설로 설명할 때 정방향 회전자기의 슬립이 0.1이에요. 역방향 회전자기의 슬립 물어봤는데 우리 역방향 회전자기의 슬립을 기본식이 이렇게 되죠. NS분의 자 NS, 원래는 마이너스인데 역방향이 되니까 플러스 사인이 된 거예요. 회전자 속도가 반대로 돌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기본식의 마이너스와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됨으로써 마이너스가 발생하니까 마이너를 합치니까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묶고 이렇게 하나 묶으면 NS분의 NS는 1이고요. 자, NS분의 N이 이제 하나 나오는데 요 NS분의 N은 1-S와 같아요. 그래서 자, 2-S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왜 이렇게 바뀌냐 그러면 회전자 속도 공식 때문에 그런 건데 회전자 속도 공식이 1-S의 NS니까 요거를 넘기면 1-S는 NS분의 N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2 빼기 슬립이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정방향일 때 0.2라고 했으니까 이걸 빼면 1.8이라는 역방향 회전자기의 슬립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50번 문제. 직류 가동복권 발전기를 전동기로 사용하면 어느 전동기가 되냐 물어봤는데 가동복권 발전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더할 가짜인데 가동복권 발전기는요. 이건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한 거예요. 앞뒤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동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차동이잖아요. 차동. 자, 복권. 발전기의 반대가 누구냐 그러면 전동기가 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이 되시는 거예요. 또 이거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차동 복권, 전동기.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51번 들어가고요. 51번 문제는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나왔네요. 필요하지 않은 조건 물어봤어요. 잘 나옵니다, 시험에. 키, 위, 주, 고, 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위상이 같아야 되고요.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파형이 같아야 되고,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건 무조건 뭐야? 용량, 출력 나오면 답이라고 했어요.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류기가 됐든 동기가 됐든 변압기가 됐든 병렬운전 조건 나왔을 때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 용량 출력이 무조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52번 여기서 해결을 할게요. 자, IGBT가 나왔는데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어요. 절연 게이트 양극성 이제 트랜지스터를 얘기하는 건데 3번에 보시면요. 게이트와 에미터 사이에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낮아 BJT보다 구동하기 쉽다 그랬는데 임피던스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으로 마킹을 해주시면 됐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3번 문제를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도 하나하나 다 따주셔야 되는 문제야. 자, 유도전동기에서 공급전압의 크기가 일정하고요. 전원 주파수만 낮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자, 우리 철선 있잖아요. 주파수하고 반비례, 전압은 제곱에 비례. 그래서 주파수가 감소했으니까 철선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걸 물어봤으니 1번은 틀렸어요. 철선이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여자 전류도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XL분의 V. 그러면 XL이 오메가 1이니까 오메가 뭐야? 2파이 F L분의 V가 되시는 거야. 주파수가 감소했다며요. 그럼 여자 전류 당연히 뭐야? 증가하는 거지, 증가. 틀렸고요. 회전 속도가 증가한대요. 자, N은 1-S NS니까 NS는 뭐야? P분의 120F죠? 그럼 주파수 감소하면 회전수도 감소가 되는 거예요.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어. 그럼 남아있는 게 누구야? 2번밖에 안 남았어. 얘가 옳은 거예요. 왜? 주파수가 감소했더니 철선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커졌어. 속도는 감소하고. 그러니까 냉각 효과가 작아지고 온도 상승이 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인데요. 용접용으로 사용되는 직류발전기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용접기는 용접봉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게 흘러야 돼.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러면 용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특성을 우리가 정전류 특성, 수화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류에 대한 전압 특성이 수화 특성이 된다. 정답 4번이 되시는 거야. 자, 넘어가서 55번 문제를 같이 또 풀어볼게요. 자, 55번 문제는요. 요거 어떻게 할 거냐면 동작 모드가 그림같이 나타내는 혼합 브릿지 물어봤는데 정류회로, 브릿지 정류회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형은 전파 정류가 되는 겁니다. 전파 정류. 자, 변압기에 그 2차 측이 중요할 것 같은데 다이오드를 어떻게 뺄 거냐면요. 여기 아래쪽에 이제 부하가 있거든요. 부하가 있는데 부하가 한쪽은 접속이 어떻게 와야 되냐면 플러스로 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이오드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연결할 때.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여기도 이렇게 하나 오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해서 이제 묶이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요거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그래서 요 플러스 묶은 거를 부하 쪽에 하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다시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끼리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하를 기준으로 한쪽은 플러스 접속점 따서 연결, 또 부하 한쪽은 마이너스 접속점 따가지고 연결하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끝납니다. 그럼 전류가 첫 번째 이렇게 방향을 한번 제가 설정하잖아요. 그럼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 흘러가니까 이렇게 흘러갑니다. 부하를 관통해서 이렇게. 그럼 만약 이쪽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돼. 플러스 부하, 마이너스 부하.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그림이 1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림이.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누구냐면 이제 다이오드 D2, 여기가 D2가 되는 거고 여기가 D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S1, 여기가 S2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6번을 하나 볼 건데 56번은 동기발전기에 설치된 제동건선의 효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그래서 제동건선의 설치 효과는 4가지가 있습니다. 기동 토크 발생, 난조 발생 방지, 전압전류의 파형 개선, 그 다음에 이상 전압 방지. 자, 2번은 요거 제동건선하고는 관련이 없죠. 네. 자, 57번. 3300, 220V 변압기 A, B의 전격 용량이 각각 400kV, 300kV이고요.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가 각각 2.4%, 3.6% 주고 그 두 대의 변압기가 올 수 있는 합성 부하 용량 물어봤어요. 자, 합성 용량 물어봤는데 부하에 걸 수 있는 합성 용량. 부하 분담비나 이 합성 용량을 물어보면 공식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PB분의 PA는 PB분의 PA에다가 임피던스만 ZA분의 ZB 해가지고요. 임피던스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용량끼리는 이제 비례하는데 임피던스하고 용량은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분담 용량, 요거를 전격 용량, 요거 누설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B기의 용량과 A기의 용량 전격값을 준 걸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앞에 게 A기니까 400, B기가 300 넣어주시면 되고요. 임피던스는 A기가 얼마냐면 2.4, B기가 3.6입니다. 요거 누르면 1분의 2 해가지고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하 분담비는 2대1이 되시는 거야. A기가 분담하는 건 2고요. B기가 분담하는 건 1, 2대1이 되는 건데 이 합성 용량을 물어보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하 분담비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합성 용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임피던스를 기준을 하나 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누굴 기준이냐? 작은 걸 무조건 기준 잡습니다. 그래서 A기가 B기보다는 작으니까 A기가 기준이다라고 하나 적어 놓으신 다음에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PB분의 PA는 자 1분의 2가 나왔잖아요. 그럼 기준값은 건들면 안 돼. 그래서 B기를 건들면 되는데 B기를 구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2분의 1에다가 A기의 용량이 400이었어요. 자 200kVA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2분의 1에다가 400이 되는 거죠. A기가 400. 그래서 합성 용량은 A기 기준값 400에다가 B기 환산한 용량이 200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더하면 600kV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에 걸 수 있는 용량이, 합성 용량이 600kVA가 나온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300하고 400, 400하고 300을 줬는데 합치면 700인데 700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작은 거야. 임피던스 항상 손실이 존재하는 거니까 모든 변압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 문제인데요. 동기기의 전기자 저항을 R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를 XA 줬고요. 누설 리액턴스를 XL 줬을 때 동기 임피던스를 표하는 식이 나왔네. 자, 동기 임피던스 ZS는 우리가 이제 그 실수의 저항이 있고요. 실수의 저항. 그 다음에 허스 쪽에는 이제 리액턴스가 있는데, 동기 리액턴스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동기 리액턴스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와 노설 리액턴스의 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실제 이제 합의 크기로 구해보면, RA의 제곱 플러스 XA 플러스 XL 전체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죠. 정답 4번. 자, 또 하나는 이제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항값을 무시했을 때 저항값이 대단히 작으니까 무시하면 임피던스와 리액턴스가 같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59번이고요. 단상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4번 보시면 반발 유도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동시 농형 권선과 반발 전동기의 회전자 권선을 함께 이용하나 운전 중에는 농형 권선만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운전 중에도 두 권선을 그대로 이용하는 전동기고요. 기동 토크가 크고 속도 변동률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답이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60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60번 문제는요.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1회 통합시험 때도 나왔던 게 3회 시험에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회 때 정리를 해드렸는데 계좌제어, 전압제어, 저항제어가 있었죠. 그래서 전력제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 또 하나 아닌 것을 물어봤을 때 대표적인 답이 누가 있냐면 2차 여자법이 있죠.
이 2차 예자법은 이제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기 때문에 직류전동기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다 해결해 드렸고요. 저는 3회 문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잠시 뒤에 마지막 2020년도 4회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